최선의 최강이야 여기 믿음 마이크폰 모두의 기쁨이야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입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없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황부터 여쭙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저도 MBC가 없는 삶 처음에 한 2주 정도 좋았었어요. 시간이 하루가 남으니까. 그래서 근데 한 달 가까이 되니까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립고 그래서 송유라 아나운서와 같이 라디오 전망대 YMCA 토론을 진행하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더욱더 즐겁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석 총장님. 네, 저는 이제 9월 30일 좀 먼 시간이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여순 그 특별법 즉각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전망대가 있었다면 계속 진행됐다고 하면 그 소식을 막 지역민들에게 알릴 그런 막 욕심이 생겼는데 그래서 되게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그 송유라 아나운서 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 전에 하셨던 아나운서가 맨날 그랬거든요. 맨날 그 송유라 아나운서 할 때만 이렇게 분위기가 좋냐고 샘을 많이 냈는데 샘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 정말 지역의 대표 스피커인 만큼 저를 또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건강한 토론할 수 있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토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수 부족 이야기 해볼 텐데요. 정부가 걷는 세금이 올해도 예산에 비해서 30조 원이나 부족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도 56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생기면서 2년 연속인데요. 정부는 기업 실적 부진 및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또 종합소득세 세수 감소라고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응 방안 나오지 않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방정부에 내려와야 하는 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년 연속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부작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지 이 질문 두고 두 분 총장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수 부족 사태 부자 감세가 원인일까요? 뭐가 원인으로 보세요, 김석 총장님? 일단은 그 부자 감세가 직접적 원인이죠. 직접적 원인이고 그 계속 지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올해 발표한 내용도 놓고 보면은 지방 교부세가 4조 2천억, 그다음에 교육 교부금이 약 5조 3천억 정도 삭감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세수 부족 또는 이런 말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수를 예측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림살이를 제대로 계획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정부의 살림은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가계 살림과는 달라가지고 돈이 남으면 저금을 하거나 막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이 어느 정도로 빗나가게 되면 사업을 못하거나 중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세수 예측을 못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부자 감세가 직접적인 원인이어요. 또 하나는 이런 감세,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감세를 하는 것은 감세 효과를 통해서 기업들의 어떤 기업의 활동들이 왕성해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또 다른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 감세 효과를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세에서 세수 부족도 안 들어오게 되죠. 경기 활성화는 체감하듯이 그렇게 높지 못하죠. 더불어서 지방세도 심지어 거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러면 부족한 돈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이제 정부에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재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용액들을 모아가지고 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불용액이요? 예,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은 돈들을 모아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마치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의와 의결은 국회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감액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다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그런 어떤
초유의 사태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대희 총장님이 세수 부족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법인세 영역하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영역 감소분이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 이제 실제로 법인세는 일반 그 법인이 이윤에 따라서 내는 거니까 돈 있는 기업은 법인세를 내는 거고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난한 사람은 이게 안 내잖아요. 적잖은 기업은 안 낼 거고 그나마 돈을 벌고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 현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낼 수밖에 없는데 이건 다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영역이에요. 네. 근데 이쪽을 대규모 그 세입 영역, 국가 세금으로 감면해져 버리면 국가는 다른 수석에서 이제 수입을 가져와야 되는 건데 네. 대책 없이 이것만 감해줘 버렸던 거죠. 왜냐하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혹은 또 잘 나가는 기업한테 세금을 감면해주면 돈을 더 쓸 것이다. 그렇죠. 더 투자할 네. 것이다 했는데 전혀 안 오고 있죠. 그렇지 안 오고 않다는 있고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세수 부족 사태가 부자 감세 큰 틀에서 부자 감세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기재부가 엊그제 결국은 이 30조 원 가까운 세수 부족 원인을 스스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업 실적 부진하고 내수 경기 둔화로 결국은 이 세수가 안 들어왔다는 걸 3조 원이 올해 좀 불령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는 내용을 솔직히 말씀했고 네. 그중에서 법인세가 14조 5천억이거든요. 법인세에서 예상 수입이 14조 5천억이 줄어들고 종합소득세에서 8조 4천억입니다. 그럼 여기서만 해서 벌써 22조 9천억 거의 23조 원이 여기서 마이너스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종합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이 법인세를 우리 같은 일반 소시민은 안 낸다는 안 거예요.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처럼 부자 감세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민들이 못 살겠다 하니까 중간에 막 유류세 감면 많이 해줬잖아요. 전기요금 많이 감면해주고. 근데 그럴 돈도 없어 지금. 네, 없는데 지금 국민들 불만이 차오르니까 경기가 안 좋고 차오르니까 유류세라든가 전기료 감면해주면서 이것도 다 국가가 재정해서 또 부담하니까 이쪽에서 또 국가가 한 4조 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하면서 세수가 더 안 들어와 버린 거죠. 결국은. 네. 이런 영역 속에서 결국은 모든 원인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30조 원 올해 안 거치는 거, 이 문제는 하반기에 지방 정부하고 좀 논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쥐어짜겠다는 거죠. 지방 정부에 쥐어짜겠다고 하는 거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겠다? 지방 정부에다 전가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노골적 의도를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올해 30조 원에 작년 56조 원이라 그랬죠. 그럼 거의 이게 90조 원이죠. 2년 연속 이렇게 장사 실패면요.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어째요? 바로 대표이사부터 임원들 다 갈립니다. 해임. 그럼 이 정도면 기재부 장관하고 차관부터 해서 해당 국장 라인들 다 날려야 되는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기업으로 공식 치면. 사과를 해야 되고. 맞아요. 예. 이 정도 수준인데 다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 정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국세 그러니까 국내에서 거치는 세금과 연동돼서 내려가는 지방 교부금 지급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보니까요.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370억 원, 다른 지자체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가까이까지 교부세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희 총장님. 네, 실제로 이게 지방 정부는 대체적으로 이제 재정 자립도가 여수시가 한 27% 정도 되고요. 100이라는 예산 중에서 세임 예산 중에서 한 27% 정도는 여수시가 지방세나 이런 거 세외 수입으로 벌어들이고 대체적으로 한 80% 정도가 국가나 중앙정부나 전라남도의 보조금 영역에서 좀 많이 써요. 네. 실제적으로 실제 금액은 50%인데 네. 자체 그 이전 재원까지 합친다면 한 80%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측면이고 실제로 중앙정부의 보조금 영역이 여수시 예산이 5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11월, 12월 전년도 미리 시의회 통해서 의결을 보고 또 여수시가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예산을 미리 새해 연도가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다 확정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올 거는 가정하에 다 집행 계획을 세우고 나간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절반 정도 되는 정부 예산에서 한 2천억 정도가 안 들어와 버리면 이건 한 2개국 정도가 없어져야 될 영역이거든요.
2개 국, 여수시가 한 10개 정도의 국들이나 아, 사업소가 예. 있다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엄청난 아. 겁니다. 예산을 쓸 수가 그럼 없으니까. 여수시 내에 2천억이 안 풀렸다 생각하면요. 그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네. 예. 아마 여수 MBC도 1년 재정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 20억이 안 들어왔다 하면 직원분들 정리해야 되고 프로그램부터 모든 운영비, 정리해야 되고 방송 제작비 네. 다 잘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수시도 2천억 정도면 엄청난 금액이라서 네. 뭐 제대로 뭐 해볼 수도 없는 공무원들 보고 인건비만 받고 살아가라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이런 행태거든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김석 총장님? 일단 뭐 지방 교부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치단체 간의 그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 대안으로 주는 돈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어찌 됐든지 간에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 살림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하고 있던 사업도 하고 있던 사업을 중단해야 되고 연 2년 동안 지금 현재 뭐 50조 넘게 그다음 이번에 내년도에 뭐 30조 가까이 세수가 나온다고 하면 살림을 쥐어짜는 데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아마 행사성 위주의 사업들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있었던 뭐 박람회나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오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일들에 있어서 지방 교부세로 채우려고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차질이 심각하게 오게 될 것이고 네. 이제 저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걱정인 것은 뭐냐면 그 교육 교부금까지도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랬을 경우에 지금 막 여기 논란 중에 있잖아요. 그다음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냐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세수 펑크가 가져오는 굉장히 그 심각한 효과, 어떤 영향 그런 것이기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여수시가 1년에 작년 기준으로 2조 원 정도 예산인데 그중에서 한 1조 원 정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 교부세 그리고 이 교부금에 의해서 그리고 국비 보조금이라 그러죠. 예. 예를 들 때 국가가 주는 또 보조금이 있어요. 네. 요게 1조 원인데요. 여기서 한 10% 정도 최소 10%에서 한 15% 정도를 올해 연말에 10월부터 국가가 아마 중앙정부가 보통 우리가 쌩 깐다는 말이 있죠. 혹은 또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말을 비방용 언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용도 어려운데 지금. 네, 여수시 예산에서 아까 1천억에서 2천억 정도를 안 들어온다고 하면 여수시는 하반기 모든 일정 중단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것이 또 내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더 우울한 전망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도 이미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작년에 거잖아요. 2천억 못 그쵸? 받아가지고 네. 영향 받았죠. 올해 또 1조 5천억 정도, 1,500억 정도 영향 받을 거죠. 내년에도 이 정도 내년에도 오는 거죠. 이어질 거다. 그럼 한 3년 사이에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재정 자주도가 낮은 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제 지역 살림 자체가 그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팍팍해지고. 거. 예. 있는 상황.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정부가 99%나 삭감하면서 이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이 교육에 들어가는 금액도 삭감이 되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네. 보통 우리가 내국세 이제 우리 국내에서 국가가 세금을 매겨서 들어온 내국세라 그러는데요. 내국세 전체 총수입 중에서 20.8% 정도는 교육 관련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예. 쉽게 말해서 100이라는 수입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무조건 20.7% 정도는 야 이건 교육을 위해 써야 돼. 떼어놓는 우리나라 거죠.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음. 교육을 위해 써야 되고 나머지 80%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자 해가지고 교육 관련 당국들 아니면 17개 시도교육청 있죠. 예. 여기 예산으로 쓰는데 이게 교직원 인건비라든가 학교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예산으로 쓰게 되는데 예. 결국 여기서 교육으로 지원해야 될 영역을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금액이 장난이 아닌 거죠. 작년에도 영향이 있었죠. 작년에도 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웬만한 사업을 작년 하반기에 못 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만한 수준으로 못 해버리니까 시도교육청은 지금 아우성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되게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부담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입학금, 수업료, 뭐 학교 운영 지원비, 뭐 교과서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무상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국가가 나름대로 좀 책임져 줘 왔던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수가 그거를 이유로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세수 결손에 의해서 국가가 이 무상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17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분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17개 교육청에 돈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거죠. 예. 국가로부터 오는데 국가에 돈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상교육과 관련된 대단히 그 틀이 흔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줄 거냐 17개 교육청이 줄 거냐라는 거 가지고 지금 법안을 개정해야 되냐 말하냐는 실갱이가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원인도 결국은 세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수 결손 때문이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교육부 1년 예산이 한 76조 원 정도 돼요. 76조 원 정도인데 작년에 56조 원 세수 부족에 의해서 교육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가야 될 예산 10조 원을 깎았거든요. 네. 그럼 올해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한 7조 원 정도는 안 내려올 거라 이제 역시 지방 정부처럼 네. 안 내려오다 보니까 안 내려올 거라 보고 있어서 작년에 10조 원을 그뭐 17개 시도 교육청이 어떻게 처리했냐. 네. 사업은 해야 되니까요. 네. 교직원 인건비는 줘야죠. 어떻게 했나요? 네, 학교 수업은 해야 되니까. 결국은 안정화 기금하고요. 안정화 기금하고 시설 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은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은 특수 목적, 해당 목적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정부가 야, 법 어겨도 되니까 재정법 그거 어겨도 조금 되니까 써. 예, 이걸로 좀 써. 이걸로. 아니 이거 우리가 비상 상황 터질 때 전쟁 날 때 예. 우리가 전쟁 비용으로 기금 적립해 놓은 것도 쓰면 안 되는데요. 요거까지 어떻게 교직원 급여줘요? 우리 말 그대로 감사실에 걸리면 저희 징계 받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괜찮아 써서 이렇게 되는 거죠. 김대중이 의원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의원 해봤잖아요. 뭔 말이냐면 그런 예산을 변경하는 건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거치지 않고 지금 계속 불법을 자행하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건 동네 계모임도 아니고 이건 참 걱정입니다. 걱정.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17개 교육청이 안정화 기금하고 시설 운영 기금 영역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올해 아마 다 쓰면 네. 이게 다 합치면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아니 들어와야 될 기금이 작년에 말 그대로 1년에 한 10조 원씩은 이 기금이 들어와서 양쪽으로 분리해서 기금을 저축해 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안 들어오고 이걸 쓰라 그랬으니 그래가지고 거의 한 70% 썼어요. 30%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다 했는데 정부가 미안하다 올해도 못 주니까 올해도 남아있는 기금 다 닦아 써라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목적대로 써야 할 금액이었는데 그 통장이 빈 거죠. 네. 그 통장이 비어 있는 것이죠. 목적으로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큰일 그거 나죠. 관련된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러면, 기금은 그죠. 약간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이어서 드러내서 한꺼번에 다 쓰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미봉책일 수는 있으나 이게 길게 세수가 계속 펑크나는 과정에서의 한 번 정도는 서로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극복해야지라고 하는 거 있으지만 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 올해도 역시 누군가는 그죠. 책임을 물어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예,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연에도 교부세 삭감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이 내용을 찬성하고 있는데 이 논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석 총장님. 일단은 말 그대로 교부세가 삭감 자체가 됨으로 인해서 지방 살림 자체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당연히 또 결정된 교부세마저도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획된 살림 자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정치권에서 이 정부가 세수 결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는 세수 추기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또 결정된 교부세 삭감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법률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림을 살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예산 총칙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심의받고 결국은 법률은 아니지만 거의 법률에 갖게끔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정을 이거 국회가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교부세를 삭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진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너무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국회 행정안정위 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이제 그 제안을 했었죠. 이게 매년 이렇게 작년 올해 이렇게 반복되면 지방정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니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정부에 줘야 될 돈이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들어올 거라 생각해서 지방의회나 기초자치단체는 그 의회를 통해서 예결산 결의를 받았잖아요.
예산 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공무원 수도 새롭게 채용하고 모든 사업을 해서 1년 전부터 여기 땅 준비해서 올해 가는데 갑작스럽게 정부가 주기로 했던 돈을 안 줘버리면 네. 아니 이거 중앙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일단은 자기들은 굶더라도요 빚을 내서라도 지방정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주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정부가 돈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를 좀 하자. 그래 국가재정법 이 영역을 좀 더 강행 조항으로 완전 바꾸고 결국은 이것을 국회가 좀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예, 하고 예. 정부가 정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정부가 빚쟁이가 돼야 되는 거죠. 지방정부 보고 너 죽으라 하면 안 되는 측면에서 국회에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했고요. 무려 여기에 응답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90%가 이 안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드니까 지방정부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방 재정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말씀을 쭉 해주신 것 같고 지방 정부는 어떤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가 충분하게 계획한 대로 갖추면 좋은데 그러니까 국내의 지금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세수 부족에 따른 그 경기 부양이 정부를 통한 경기 부양이 일정 부분 좀 뭔가 조금 스탑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 그대로 지방세 세액 수입에도 굉장히 영향을 좀 현재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국 17개 자치단체 그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0곳 정도에서의 지방세 진도율이 상당히 지금 현재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방세가 주요 세입 그 지방 정부의 세입이고 또 심지어 이제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네. 그런 것까지도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라남도의 이 예산 담당자들 그다음에 각 시군 예산 담당자들은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이 왜냐하면 돈은 없지 돈은 줄여야지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이제 조례로 뭐 통합재정기금인가 뭐 이게 쓸 수 있도록 좀 만들어져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미봉책으로 쥐어짜야 되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미안하지만 버텨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그리고 예. 그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부자 감세 멈추고 다시 한번 그 세수 추계에 대한 반성과 각오를 통해서 내년 2025년, 2026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는 계획과 비전이 없고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버티기 어려울 거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2, 3년 뒤에 정도 되면 아마 월급을 못 주는 자치단체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공무원들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방 정부의 자구 노력도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근에 뭐 여수시는 시의회에서 이석주 의원이 문제 제기를 좀 했죠. 작년 예산 결산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그 국가가 지원해준 보조금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 예. 예산의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대부분 국가가 이제 지방정부 줄 때 아까 교부금 말고는 네. 보조금 영역으로 많이 이제 돈을 지원해주죠. 예. 여기서 불용 처리가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예산 낭비적 요인이 좀 있어요. 네. 여수시도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이런 것들을 국가에 또 반납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해당 공무원이나 시장님은 어쨌든 국고보조금 뭐 특정 목적으로 그 정부가 지원해주는 예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시 재생해가지고 150억 주면 그걸 차분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150억을 제대로 안 쓰고 한 110억만 쓰고 40억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랬을 네. 때 여수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꼼꼼히 집행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시가 작년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이 4천억입니다. 꽤 많은 양인데 그렇죠. 그중에 48%인 1,900억이 이게 1,900억이 여수 산단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 수입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수 산단이 경지 침체가 이루어지면 작년처럼 1,900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1,200억만 들어와도 700~800억이 안 들어와 버리면 여수시가 휘청하거든요. 그래서 예. 좀 더 보수적으로 예산 세입을 잡을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가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걸 좀 알차게 효율적으로 반납하지 않고 그리고 혹은 또 낭비하지 않고 예산 계획들을 연말에 시장님 다른 데 가서 축사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면서 야 우리 어떻게 줄여볼까. 그래서 여수시는 내년도 신규 사업을 전면 다 중단했어요. 또 기존 사업을 10%를 깎아요. 예. 그 마음은 알겠는데
결국은 신규 사업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왜 모든 사업은 일몰제가 있으니까 예. 5년 10년 지원해주면 그 사업은 끝나고 또 새로운 신규 발굴 사업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시장님이 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실제적으로는 양비 요소 그리고 국가 기재부라든가 행안부에서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보조금 반납 사업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연유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200억 정도 페널티를 받은 거거든요. 여수시가 예.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시장님이 머리띠를 둘러매고 공무원들하고 날밤샘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그 머리 이런- 메고 논의한다고 되겠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줄여야 되는 건데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 불효불급한 예산이라고 아주 굉장히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예. 해당 부서나 또는 관련 관계자들은 필요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조금 정말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재정 수입을 좀 다각화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 관련해서 어떻게 또 정부는 또 지방 정부는 대처를 해 나가야 할지 두 분 YMCA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